농촌으로 유학 간다. 들어보셨습니까? 이제 서울시 교육청 같은 경우가 이제 2021년부터 전라북도 교육청 등과 연계해서 농촌 유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2021년도에 처음 농촌 유학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당황했어요. 아니, 농촌으로 유학을 간다?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고 있던 유학의 의미와는 좀 다른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농촌 체험 아닐까?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자, 농촌 체험이 아니고 농촌 유학이니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체험은 일회성으로 어떤 경험을 하는 거라고 한다면 농촌 유학은 실제로 이 농촌의 학교에 가서 최소가 6개월, 길게는 1년 단위의 이런 농촌 학교 생활을 하는 걸 뜻합니다. 농촌 학교 생활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어떠한 이득이 있나요? 그러니까 아마 도시를 벗어나서 자연 친화적인 환경에서 좀 마음껏 뛰놀면서 또 작은 학교이기 때문에 친구들과 좀 더 돈독한 그런 교우 관계를 맺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특별시 교육청이 지방에 있는 전라북도 교육청이나 다른 이제 교육청들과 어떤 업무 협약을 맺어서 농촌 유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예산도 지원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단선적으로 생각할 때는 지방에서는 유리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규모 학교들이 많고 어떤 지역 소멸의 위기도 있거든요. 근데 어떤 외부의 학생들과 가족들이 온다면 그런 것들이 어떤 지역 살리기, 소규모 학교 살리기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근데 서울특별시 교육청 같은 경우 예산까지 줘가면서 이 농촌 유학을 지원하는 이유 뭘까요? 그러니까 이 도시를 벗어나서 아이들이 이제 학업 스트레스도 높고 또 이런 자연을 이렇게 만끽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시골의 학교에 와서 자연 친화적 프로그램이라든가 지역의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경험하는 게 저는 큰 인생의 경험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근데 그렇잖아요. 네. 근데 서울시 특별시 교육청에서는 그래서 아마도 이런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이제 서울 교육의 이런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그런 기회로 삼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교육이 역량을 키워주는 교육, 이제 삶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교육, 그 교육을 지향하고 있단 말이에요. 학습자의 주도성이라는 측면에서 지금 도심의 어떤 학교 환경에서 잘 적응하지 못하거나 혹은 경쟁 중심의 교육에서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학생들이 이게 어떤 전환점, 터닝 포인트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이죠. 실제로 농촌 유학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과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원래는 6개월, 1년 단위의 농촌 유학에 참여했지만 아예 전학을 해서 그 지역에서 학교를 다니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서울특별시 교육청 같은 경우는 손해일 것 같은데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관계자 입장에서 어떤 이로움이 있을까요? 우선은 저희 학생을 교육할 때 장소에 이렇게 우리 서울이다 뭐 인천이다 한정짓지는 않거든요. 아이가 그렇죠. 건강하게 균형 있는 성인으로서 자라나는 걸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도시 아이들도 자연 친화적인 경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협소한 어떤 지역주의가 아니라 그 학생의 성장 그리고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그게 얼마나 그 학생이 훌륭한 인재로 자라날 것인가 그 가능성을 보고 이제 하나의 뭐 사과나무를 심는 것처럼 그런 장기적인 투자의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농촌 유학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의미가 있는 건데, 근데 이제 서울특별시 교육청 외에 인천시 교육청에서도 농촌 유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근데 인천시 교육청은 서울특별시 교육청과 조금은 다르죠. 그러니까 인천의 지역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근데 인천에 특히나 이런 강화도라고 하는 그런 도서 벽지가 존재를 하고 아마 그 지역을 대상으로 농촌 유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촌 유학이라는 것이 막연하게 이제 생태 체험이나 자연 친화적인 학교 운영을 이제 강점으로 생각하기 좋은데, 근데 사실은 광화군이나 지방에 있는 시골에 있는 학교들이 갖고 있는 미래형 학교의 모습들이 있어요. 미래형 학교의 조건, 어떤 조건들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우선은 학급에 이제 많은 학생이 있지는 않지만 그 학생들을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교육 환경이 잘 구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한 예산 지원들이 이루어져요. 소규모 학교들을 살리기 위한 그런 프로젝트들이 많이 운영되고 있어서 어떤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한 교육을 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리고 학생 수가 적다 보니까 개인 맞춤형 교수가 이루어집니다. 개인 맞춤형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의도하지 않게 학생들이 해당 학년의 학생들과 이제 교육 활동을 하기보다는 약간 무학년제에 가깝게 네. 선배들과 후배들과 함께 프로젝트, 지역사회에 연계한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아까 대선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골의 학교들은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갖고 있다 보니까 방과 후 교육 활동들이 대부분 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 속에서 도시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어떤 진짜 색다른 경험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대선 선생님도 어렸을 때 약간 시골, 도시와 농촌의 경계선에서 크셨잖아요. 어떤 경험들을 하셨어요? 저도 그렇지만 이 어린 시절에 자연에서 마음껏 뛰놀던 경험이 이제 성장에 큰 밑거름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자꾸만 뛰어논다고 그러시니까 네. 오해하실 것 같아요. 네. 뛰어노는 것이 공부와 연결되겠죠. 그러니까 삶에 대한 공부죠. 근데 어쨌든 뛰어노는 게 어떤 도움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 성공하신 분들의 공통점도 어린 시절에 자연 친화적인 환경에서 성장을 했다. 그리고 저 역시도 되게 학교에서 끝나고 나면 항상 아이들과 같이 동네에서 놀았던 기억, 그리고 친구들하고 참 친하고 그랬던 경험이 참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성 쌤이 오늘따라 이제 굉장히 편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학생들에게 어린 시절의 경험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마음껏 해볼 수 있다. 오감과 그리고 신체 활동들이 극대화될 수 있는 그런 곳들이 아마 지금 현재의 농촌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속에서 학생들은 자연 친화적인 교육 환경 하면 이제 생각나는 교육학자들이 있죠. 발도르프 교육이나 루소 교육, 그리고 북유럽의 혁신학교, 영국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대안학교들이 대부분 자연 친화적인 환경 속에서 교육 활동을 하거든요. 그때 이제 강점들이 뭐냐면 학생들이 어떤 소통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자연과의 소통, 친구와의 소통, 그리고 작은 공동체로서 가족과 같은 강력한 결속력이 있어요. 최근에 우리 학생들이 심리 정서적으로 굉장히 약한 경우들이 많아요. 공부 아무리 잘하는 학생들도 단 한 번의 좌절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특히 특정 시기에 우리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자기 효능감이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학업적으로 선생님 말씀에 순응하고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지만 그 이면에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주변을 만족시켜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자연과 부딪히는 삶 속에서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사실은 약간 약한 존재예요. 어떤 의미에서 약한 존재인지 아세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또 시행착오라는 걸 당연히 겪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농촌에서의 우리 학생들의 어떤 교육 활동들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텃밭도 가꿀 것이고, 그리고 어떤 자연 채집 활동도 할 것이고, 그리고 그 속에서 자연 친화적인 환경 속에서 독서하고 뛰어놀고 공부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활동들의 근간은 혼자이지만 혼자가 아닌 활동들이 많아요. 이제 학생들이 독서를 할 때도 이제 소규모 학교들을 가보면 굉장히 이제 학교가 아기자기하게 많이 꾸며져 있거든요. 야생화 농원도 있고 자연 친화적인 환경에서, 그리고 작은 동물들도 키우고, 그리고 어떤 체육 활동이나 이런 것들도 학교 밖과 학교 밖 계열이나 그 동산에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런 수업들을 받다 보니까 함께하는 게 자연스러워져요. 그리고 그 속에서 마음껏 상상하고 그 상상을 실현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프로젝트를 참여하게 되거든요. 실제로 우리나라 교육 과정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근데 그 교육 과정이 이제 현장에서 이제 교사들이 하는 이제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이상적이라는 거예요. 초등학교 통합교과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던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과서를 펼쳐보면 다 프로젝트 수업인데 대부분 자연 친화적인 수업이에요. 가을에는 단풍잎을 주워다가 손하고 대보고 그것을 본을 떠서 미술 작품을 만들고,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어떤 인맥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모든 게 통합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도심의 학교 환경 같은 경우는 그런 활동들을 하는데
굉장히 제한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농촌 유학 프로그램에 관심 있는 학부모님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잠깐 소개를 하자면 가족이 함께 이주하는 가족 체류형이 있고요. 농가 부모와 생활하는 홈스테이형이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활동가나 뭐 이런 유학센터를 활용한 유학센터형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도 굉장히 발전한 이제 거점 도시들이 많아요. 근데 반면에 그런 거점 도시가 아니고 전형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농촌들, 산촌들, 어촌들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학생 수 감소가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들은 나름의 네트워크가 잘 돼 있어요. 지역적 특색도 있고 여러 가지 문화도 있고 전통도 있는데 학생 수가 적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역이 소멸되어 간다는 거죠. 그런 아쉬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방 같은 경우 전북, 전남, 충남, 뭐 경북, 경남 이런 곳들에서는 외부에서 특히 가족 단위의 어떤 이주를 굉장히 이제 원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혜택을 많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방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떤 농촌 유학을 오는 외부의 학생들, 도시의 학생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나요? 그러니까 이런 체류비를 이제 교육청과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서 한 30만 원에서 한 60만 원씩 매달 지원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농촌 유학들의 이제 장점에 대해서 저희가 길게 얘기했는데 이제 단점이나 좀 아쉬운 점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 적응을 할 수 있도록 처음에는 부모의 좀 관심과 학교와의 연계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이가 도시 생활을 오래 하다 다시 농촌에 오면 그 이방인처럼 아이도 느낄 수 있고 농촌 아이들도 거꾸로 유학 온 아이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유대감 형성을 잘 할 수 있게 좀 지원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사회 네트워크가 잘 연결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이 농촌 유학이 갖고 있는 것들이 두 가지 의미일 것 같아요. 도시의 학생들에게 하나의 전환점이 되는 기회,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고, 그리고 도시의 학생들과 가족들이 지방으로 어떤 이사하고 이동하는데 하나의 중간 단계도 될 것 같거든요. 둘 다 강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일단 그 지방의 어떤 농촌도 마찬가지고 도시도 마찬가지고 서로 준비가 되어 있어서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못하면 그 학생들이나 가족들은 벽을 느낄 것이고 적응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대현 선생님께 말씀하신 게 저도 이제 전원 생활을 많이 꿈꿨기 때문에 그런 지방으로 이사 가는 것에 대해서 항상 로망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항상 한 가지 망설인 것들이 뭐냐면 주거 환경이에요. 의식주. 의식주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리고 시골에 어떤 지방에 텃세가 있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지방도 도시 못지않게 발전된 어떤 상업지구가 있고 그리고 아파트들도 다 있고 그리고 그 속에서의 어떤 도농이 같이 융합된 형태, 이제 새로운 형태의 이제 그런 지역들이 발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정보들이 없다 보니까 막연하게 어린 시절 우리 대선생님과 제가 어린 시절 뛰어놀았던 그런 농촌의 모습만 기억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지역에 대한 어떤 지역의 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그 갖춘 시스템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창구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전라북도, 전라남도, 강원도에서 이런 농촌 유학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 누리집을 통해서 농촌 유학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한 가지 농촌 유학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근데 부모가 그 지역에 거주할 수 있는 그 여건, 정주 여건, 그래서 일자리라든가 혹은 원격 근무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더 개선이 돼서 일회성 1년간의 활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더 그 자연이나 그 지역에서 좀 더 이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저도 이제 마지막으로 덧붙이면 농촌 유학이 단순히 자연 친화적인 생태 교육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 지금 현재 농촌 지역 같은 경우에 어떤 학업적인 그리고 학생들이 진로와 연계한 특성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거든요. 지역에 있는 강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특정 지역 같은 경우에 소프트웨어 디지털 교육에 특화된 그러한 농촌 유학도 있을 수 있고 문화 예술 쪽에 초점을 맞춘 어떠한 이제 농촌 유학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자연 친화적인 환경 플러스 알파가 있는 그런 농촌 유학 프로그램들을 많이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전에 저희가 이제 이상적으로 했던 말 교육을 통해서 지역을 살린다.
그런 토양이 될 수 있다는 생각들을 하거든요. 농촌 유학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정형화시키지 말고 다양화하고 특색화하고 그리고 지속적인 지원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한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농촌에 유학 온 학생만큼 그 농촌으로 전학을 가거나 농촌에 원래 살고 있던 아이들한테도 그런 여러 가지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 혹시나 역차별이 있으면 안 된다. 그리고 마지막 혜성 쌤이 말씀하신 그 정주 여건에 교육 여건, 문화예술, 교통 여러 가지 여건들이 지역이 같이 살아나면서 농촌 유학이 함께 더불어 간다면 가장 시너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